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계속해서 일산에 쭉 거주하던 시민인데요. 네. 그래서 2017년 8월 2일에 일산에 새로운 집을 하나, 매수를 하면서 네. 또 한 달 뒤인, 9월 2일에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을 하나 더, 투자 목적으로 이거를 조합원 입주권을 네. 매수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우선 알고 있는데요. 네.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이 지금 생각보다 그 주변에 입주 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시세 차익이 제가 생각했던, 그 당시 매수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타 지역에 비해서 별로 크지가 않아요, 지금. 네. 그래서 현재 양도세를 감소하고라도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하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매입을 할까? 네. 만약에 근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네. 강동 쪽이 그래도 전망이 괜찮다, 장기적으로 갔을 땐 괜찮을 거다라고 보신다면 네. 제가 그냥 주택 임대 사업이 지금 등록을 해서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갈까?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좀 네.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고민하셨던 내용 그대로 우선 일산에 처음 사셨던 집과 또 고덕 그라시움의 이 매수 시기가 차이가 약 6개월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시고 그럼에도 이 투자 가치가 고덕 그라시움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신이 없으셔서 이걸 좀 계속 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가지고 갈지 아니면 여의도 시범 아파트로 갈아탈지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고견 듣고 싶어서 전화 문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고덕 그라시움이 생각보다 다른 지역보다 시세 차익이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별로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자 이런 겁니다. 고덕 그라시움은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사업 단기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추진위원회 단계, 조합 설립 단계,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단계, 관리 처분 단계, 그리고 이주하고 그다음에 공사 단계. 지금 시청자분님은 이 공사 단계에서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조합원 입주권에 매수. 그러니까요. 네. 공사 단계에서 구입을 하셨잖아요. 거의. 네네. 자, 그러면은 이 많은 단계를 오면서 이 단계가 지나면 지날수록 위험은 줄어들죠. 왜냐하면 입주할 때 다가오니까요. 네. 여기서는 아직 한참 멀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위험이 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위험이 큰 만큼 기대하는 수익도 큰 거고 이점에서는 위험이 거의 없는 만큼 기대되는 수익도 당연히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다 이렇게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건을 구입하시면은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을 계산하면은 절대 이 요금만 다른 지역에 붙어서 못하다거나 그렇지 않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두 번째는 고덕 그라시움에 대한 미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밝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자 여기 있는 좀 지우고 봅시다. 이 고덕 그라시움은 보시던 바와 같이 일단 분명히 경기도이긴 하지만 이렇게 넓은 하남지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남 미사. 그 다음에 그라시움 위쪽에 있는 고덕도 또한 앞으로 들어올 거예요. 물론 강일지구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요 지역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 요 지역은 고덕 주공이 사실은 이 지역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역 전체에 비해서. 근데 우리가 이와 유사한 게 송파에는 헬리오시티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헬리오시티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 전세 가격이 흔들렸거든요. 네네.
근데 송파 전체를 보면은 헬리오시티는 단지 한 단지에 불과하죠. 네. 그런데 그라시움뿐만 아니라 고덕 주공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1, 2, 3, 4, 5, 6단지 쭉 가면서는 이 지역 전체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얘들이 이제 입주를 하잖아요. 네. 입주를 하면서 전세 가격은 당연히 하락 조정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죠. 이 하락 조정되었을 때 이 하락된 전세 가격을 옆에서 커브를 해줘야 되는데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주면은 그 기간이 짧게 하고 다시 어느 정도 조정되고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데 막아주지 못하면 그 기간이 상당히 길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얘를 막아줄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얘는 옆에 롯데를 중심으로 한 잠실 쪽이 전체가 다 막아주는 단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불안하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네. 이미 입주가 돼버리고 나면 그때는 이제 신규 아파트예요. 신규 아파트가 상승이 되려면은 딱 문제는 전체가 상승되지 않으면은 얘만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는 다른 것이 상승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사업 진행에 따라서 조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런 여지가 얘는 사라지는 거예요. 얘 하나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전체 시장이 반등을 하고 치고 올라갔었을 때 얘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고로 투자 가치가 그것으로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거의 끝난다는 뜻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고덕 쪽에 되고는 더군다나 1가구 2주택을 감안하면서까지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예요. 네. 여의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의도가 참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지었는 오래된 아파트예요. 네네.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인데 왜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대체 재건축이 왜 잘 안 될까요? 다른 지역에는 다 했잖아요. 그렇죠. 고덕만 해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왜 얘는 아직도 못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누가 막았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아주 저층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저층이니까 기존에 있는 용적률은 낮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얘들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법적 용적률을 찾아먹으면 굉장히 많은 세대수를 지을 수 있고 훨씬 더 기존에 있는 아파트 면적보다, 전체 면적보다, 그거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아파트 전체 바닥 면적이 훨씬 더 많이 넓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분양을,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면적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만큼 수입이 많아지니까 사업성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의도는 현재 용적률이 법적인 용적률을 거의 다 찾아먹었어요. 듣고 계세요? 네네. 네. 그러면은 새롭게 재건축 하려면은 용적률이 더 늘어나는 게 없다면은 이거 재건축 하면은 몽땅 다 주민이 다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세훈 시장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꾸 서울시에서 이걸 막아서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되고 안 되고 사업이 좀 빠르고 늦고 주민들이 원하는 상태로 가느냐 좀 원하지 못하는 상태로 가느냐 하지만 가기는 가는 거예요. 용적률만 낮으면 사업성만 있으면은. 그런데 그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엄마 아파트라든가 뭐 또는 지금 저쪽에 있는 잠실 주공호다든가 분명히 사업은 더디지만 늦지만 분명히 그거는 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업성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는데 얘는 정말 사업성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새롭게 재건축을 한다면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종상향을 시켜야 돼요. 종상향을 시켜서 3종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올려서 더 많이 짓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뭐 하려고 얘들한테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은 서울에 있는 모든 단지가 다 들고 일어날 텐데 왜 거기만 해주냐 그럴 텐데 못 해주잖아요. 결국에는 종상향을 시켜서 해주더라도 상향되는 부분은 전부 개발이익 환수로 다 서울시가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에게. 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사라고 얘기 못 하잖아. 그죠?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